당신의 몸속에는 매일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불의 이름은 바로 염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불은 꺼지지 않고 서서히 장기와 혈관 그리고 세포를 태웁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통이나 위염, 고혈압을 그저 노화의 자연스러운 결과라 생각하지만 그 뿌리에는 대부분 만성 염증이 있습니다. 이 염증을 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약이 아니라 음식의 선택입니다. 1. 몸속 염증을 줄이는 첫 번째 식탁 양배추와 당근. 양배추와 당근은 노년의 식탁 위에서 가장 강력한 항염 조합입니다. 몸속의 불을 잠재우고 세포가 다시 회복하도록 돕는 자연의 처방이죠. 이 영상이 당신의 건강한 식탁에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세요. 앞으로도 매 끼니마다 건강을 지키는 의학의 지혜를 가장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양배추는 오래전부터 위장을 지키는 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대 의대 연구팀은 양배추에서 추출한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이 위점막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고 위궤양의 염증을 완화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양배추를 자를 때 특유의 알싸한 향이 나죠. 그 냄새 안에는 유황화 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위와 장의 점막을 덮어주고 세균 감염으로 생긴 염증을 진정시킵니다. 특히 헬리코박터균 억제에 도움을 주어 위염이나 위암 예방 효과가 보고됐습니다. 양배추 속의 비타민 U, 일명 위 비타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비타민 U는 점막을 회복시키고 속쓰림이나 위산 역류 증상을 줄여줍니다. 실제로 1950년대 미국 의학지에 실린 연구에서 양배추즙을 하루 한 컵씩 마신 환자들이 위궤양 치유 속도가 약 2배 빨랐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당근입니다. 당근은 베타카로틴의 보고입니다. 이 물질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눈의 시세포를 보호하고 피부와 점막을 재생시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베타카로틴의 진짜 역할이 단순히 눈에 좋은 게 아니라 세포의 산화를 막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숨을 쉴 때마다 활성산소를 만듭니다. 이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세포는 녹처럼 산화되어 늙어가죠.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이 산화 과정을 막고 세포의 회복 속도를 높입니다. 또 하나, 당근은 혈관의 노화를 늦춥니다. 베타카로틴은 혈중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억제하고 그 덕분에 동맥경화나 고혈압 위험을 줄여줍니다. 실제 하버드 의대의 12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 매주 5회 이상 당근을 섭취한 그룹은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약 30% 낮았습니다. 양배추와 당근을 함께 먹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양배추의 수용성 영양소와 당근의 지용성 영양소가 서로를 도와 흡수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기름이나 오일과 만나야 흡수율이 6배 이상 올라갑니다. 그래서 샐러드를 드실 때 들기름 한 숟가락을 더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채소는 혈당에도 안정적입니다. 섬유질이 풍부해 식후 혈당 상승을 늦추고 인슐린 저항성을 완화하는 효과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당뇨를 가진 분들이 밥 대신 양배추 당근 샐러드를 즐기면 공복 혈당이 완만하게 내려가는 임상 결과도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선생님, 그래도 약을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약은 염증을 억제하지만 음식은 염증의 근원을 바꿉니다. 양배추와 당근은 약처럼 빠르게 듣진 않지만 꾸준히 먹을수록 세포의 염증 반응을 천천히 낮춥니다. 결국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항염 체질로 바뀌는 것입니다. 식탁 위에서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한 끼, 밥 한 공기 대신 양배추와 당근을 주재료로 만든 샐러드를 드세요. 생으로 먹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살짝 데치거나 절여도 괜찮습니다. 단 너무 오래 삶으면 비타민이 손실되니 1분 이내가 좋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식탁이지만 위에 통증이 줄고 식사 후 속이 편안해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염증이 줄면 소화가 좋아지고 수면의 질도 달라집니다. 노년의 건강은 거창한 수술이나 보약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 시작은 매일 먹는 한 접시의 채소입니다. 양배추와 당근, 이 두 가지는 당신의 위를 보호하고 세포를 회복시키며 몸속의 불을 꺼주는 최고의 항염 조합입니다. 그 불이 꺼지는 순간 당신의 몸은 비로소 회복을 시작합니다. 2. 혈당을 다스리는 밥상 두부와 토마토. 노인의 피로는 잠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혈당의 롤러코스터 때문입니다. 밥을 먹은 뒤 잠시 기운이 나지만
곧 피로가 몰려오고 졸음이 쏟아지는 이유, 그건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수십 년 반복하면 췌장은 지쳐버리고 결국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게 바로 당뇨병의 시작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 대표 식품이 바로 두부와 토마토입니다. 먼저 두부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두부는 단순한 콩 음식이 아닙니다. 단백질의 질이 매우 높고 흡수율이 95%에 이릅니다. 이건 쇠고기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 뿐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직접적인 역할을 합니다. 탄수화물이 들어왔을 때 인슐린이 급하게 분비되지 않도록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드는 것이죠.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두부를 식단에 포함한 사람들은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식후 혈당이 평균 15에서 20% 낮게 나타났습니다. 두부에는 레시틴이라는 인지질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 벽에 붙은 지방을 녹여내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두부 속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갱년기 여성의 호르몬 불균형을 완화하고 남성의 혈관 탄력 유지에도 기여합니다. 노년기에 두부가 특히 좋은 이유는 근육 손실을 막아주는 단백질이면서 칼로리가 낮기 때문입니다. 100g당 80kcal 정도에 불과하죠. 그래서 밥 대신 두부를 넣은 볶음 요리를 하면 혈당을 안정시키면서 체중도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다음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단순한 채소가 아닙니다. 영양학적으로는 붉은 약이라 불립니다. 토마토의 붉은 색소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혈관 내벽의 염증을 줄이고 콜레스테롤 산화를 억제합니다. 그 결과 혈압이 낮아지고 혈류가 개선됩니다. 서울대병원과 경북대 공동 연구에 따르면 하루 토마토 1개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4주 후 평균 혈압이 약 6mm 수은주 낮아졌고 혈당 수치 역시 완만하게 감소했습니다. 토마토에는 칼륨도 풍부합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고혈압 환자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두부와 토마토를 함께 먹는 것은 단순한 맛의 조합이 아니라 대사 균형의 조합입니다. 두부의 단백질은 혈당을 잡고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혈관을 보호합니다. 이 둘이 함께 작용하면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고 대사 속도를 안정시킵니다. 또한 라이코펜은 지용성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두부에 들어있는 식물성 지방과 만나야 흡수가 극대화됩니다. 이 조합은 과학적으로도 검증된 혈당 안정 밥상입니다. 이 식단은 당뇨뿐 아니라 고혈압, 비만, 지방간에도 효과적입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인슐린 과분비가 줄어들고 그 결과 체내 지방 합성도 억제됩니다.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식단의 30%만 단백질 기반으로 바꿔도 체지방이 평균 8% 감소하고 중성지방 수치가 15% 낮아졌습니다. 두부와 토마토 한 끼면 그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부를 조리할 때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기름을 거의 쓰지 않고 수분을 날리듯 볶는 것. 이 과정을 거치면 밥처럼 고슬고슬해지고 혈당 지수를 거의 0에 가깝게 낮출 수 있습니다. 여기에 토마토를 넣고 살짝 볶으면 라이코펜이 체내 흡수율을 2배 이상 높입니다. 이건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몸속 대사를 회복시키는 하나의 의학적 조합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밥을 끊으면 힘이 빠져요. 하지만 진짜 힘은 밥에서 오지 않습니다. 혈당이 안정될 때 오는 맑은 에너지, 그게 진짜 힘입니다. 두부와 토마토 한 끼는 그 에너지를 되찾게 해줍니다. 혈당이 오르내리는 인생은 피로하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혈당이 안정된 인생은 생각이 맑고 몸이 가볍습니다. 식탁 위에서 균형을 되찾는 것, 그게 노년의 의학입니다. 두부와 토마토, 이 단순한 조합이 당신의 혈당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혈당을 다스리는 밥상의 의학입니다. 3. 근육과 장을 지키는 식물 단백질 팽이버섯. 나이 들어 몸이 약해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근육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조직이 아닙니다. 혈당을 조절하고 면역을 지탱하며 체온을 유지하는 생명유지 장치입니다. 그런데 60세 이후부터는 매년 평균 1%씩 70세 이후에는 3%씩 근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이걸 우리는 근감소증이라 부릅니다. 근육이 줄면 혈당은 더 쉽게 올라가고
걷기 힘들어지고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노년의 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근육 유지입니다. 그 해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팽이버섯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팽이버섯을 단순히 싸고 흔한 버섯으로 생각하지만 이 작은 버섯 안에는 노년의 대사를 지탱하는 놀라운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팽이버섯의 줄기에는 키토산과 베타글루칸이 풍부합니다. 이 두 물질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자극해 바이러스나 암세포를 스스로 공격하도록 돕습니다. 특히 키토산은 체내 지방 흡수를 줄이고 간의 해독 작용을 강화시켜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19년 일본 도쿄의과대 연구에서는 팽이버섯 추출물을 섭취한 중년군의 혈중 콜레스테롤이 평균 12% 감소했고 간 효소 수치도 개선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팽이버섯이 노년에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장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 장 속에 유익균이 줄고 단백질 흡수력이 떨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와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몸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팽이버섯의 식이섬유는 장의 운동을 도와 노폐물을 부드럽게 배출시킵니다. 또한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유산균이 오래 살아남도록 돕습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단백질 흡수도 자연스럽게 향상되고 근육을 만드는 속도 역시 빨라집니다. 그래서 팽이버섯은 근육의 뿌리를 키우는 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팽이버섯에는 에르고스테롤이라는 비타민 D의 전구체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햇빛에 노출되면 활성화되어 칼슘 흡수를 높이고 근육의 수축력을 강화합니다. 노년기에 뼈가 약해지는 이유는 단순히 칼슘 부족이 아니라 비타민 D 부족 때문입니다. 팽이버섯을 자주 섭취하면 자연스럽게 비타민 D를 보충해 골다공증과 낙상 위험을 동시에 낮출 수 있습니다. 팽이버섯은 또한 저칼로리 고단백 식품입니다. 100g당 열량은 불과 30칼로리입니다. 하지만 아미노산 구성은 소고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중 특히 로이신과 발린 같은 필수 아미노산은 근육 합성을 자극하는 핵심 물질입니다. 이 때문에 팽이버섯은 식물성 단백질 중 근육 생성 효율이 가장 높은 식품으로 평가됩니다. 팽이버섯의 영양은 조리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오래 끓이면 유효 성분이 물에 녹아나가 버리기 때문에 살짝 데치거나 굽는 조리법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계란이나 두부와 함께 조리하면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이 채워지고 단백질의 흡수율이 20% 이상 높아집니다. 팽이버섯 계란전이나 팽이버섯 두부볶음 같은 단순한 조합이 의학적으로 완성된 단백질 식사라는 뜻입니다. 근육이 유지되면 혈당이 안정되고 혈당이 안정되면 다시 근육이 보존됩니다. 이 두 과정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팽이버섯 한 접시는 몸의 대사와 면역 두 축을 동시에 잡는 균형의 식탁입니다. 노년의 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움직이고 소화하고 회복하는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팽이버섯은 그 조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몸속 염증을 낮추고 장을 깨끗하게 비우며 근육이 다시 자라도록 돕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걸음이 다시 힘을 얻을 때 그건 약의 효과가 아니라 세포가 회복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 회복은 식탁 위의 작은 버섯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팽이버섯, 이 단순한 식물이 노년의 근육과 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의학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육과 장을 지키는 식물 단백질의 비밀입니다. 4. 노화를 늦추는 세포 방어력 항산화의 과학. 몸이 늙는다는 건 세포가 녹슬어 간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산소를 마시며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는 그 과정에서 활성산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세포의 막이 손상되고 DNA가 변형되며 결국 세포가 스스로 죽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노화의 본질, 즉 세포의 산화입니다. 젊을 때는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소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효소의 양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60세 이후부터는 같은 생활을 해도 피로가 더 쌓이고 상처가 늦게 낫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항산화 물질입니다. 항산화 물질은 세포 속의 녹을 닦아내는 청소부이자 늙어가는 세포의 방패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우리 몸의 항산화력을 높일까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4가지 식품, 양배추, 당근, 토마토, 팽이버섯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세포를 보호합니다. 먼저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C와 폴리페놀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 내피세포의 산화를 막고
면역세포가 손상되는 속도를 늦춥니다. 특히 양배추의 설포라판은 우리 몸의 항산화 효소를 직접 활성화시킵니다. 즉, 단순히 외부에서 항산화 물질을 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 항산화 효소를 더 만들게 돕습니다. 이건 약보다 강력한 자연의 메커니즘입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세포막에 달라붙어 활성산소가 침투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특히 간, 폐, 눈의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하루 당근 100g만 꾸준히 섭취해도 혈중 항산화 능력이 3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건 보충제 수준의 효과입니다. 토마토의 주성분인 라이코펜은 항산화 물질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종류입니다. 같은 양의 비타민 E보다 100배 강한 산화 억제력을 가집니다. 라이코펜은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심근경색, 뇌졸중의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라이코펜은 지용성이라는 것입니다. 즉,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만 체내 흡수가 됩니다. 따라서 토마토를 두부, 들기름, 올리브유와 함께 조리하면 흡수율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그게 바로 두부 토마토 볶음이 의학적으로 완벽한 이유입니다. 팽이버섯은 조금 다릅니다. 팽이버섯의 에르고티오네인과 셀레늄은 활성산소를 직접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물질들은 인체 내에서 쉽게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장시간 항산화 효과가 유지됩니다. 또한 팽이버섯의 베타글루칸은 면역세포를 자극해 노화로 약해진 방어 기능을 회복시킵니다. 면역력 저하는 단순히 감기에 걸리기 쉬운 문제가 아니라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항산화의 목적은 젊어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포가 제 역할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진짜 항산화의 의미입니다. 세포가 제 기능을 하면 혈관은 스스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고 심장은 안정된 리듬을 유지하며 뇌는 필요한 순간에 깨어 있습니다. 즉, 세포의 방어력이 곧 몸의 활력입니다. 항산화는 단발성이 아닙니다. 보충제를 하루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포의 산화는 매 순간 일어나기 때문에 매일의 식사가 바로 항산화의 무대입니다. 하루 식단을 이렇게 구성해 보세요. 아침에는 당근즙 한 잔, 점심에는 양배추 샐러드, 저녁에는 두부 토마토 볶음과 팽이버섯 반찬. 이 식탁은 단순히 영양이 아니라 세포의 방어 체계를 작동시키는 일상의학입니다. 노화는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건강수명입니다. 항산화 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같은 나이에도 근육량이 많고 기억력이 유지되며 피부 탄력과 면역 반응이 오래 지속됩니다. 서울대병원 노년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항산화 지수가 높은 식단을 유지한 70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생체 나이가 평균 4.7년 젊었습니다. 몸이 늙는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유전이 아닙니다. 매일의 식탁, 그 선택입니다. 항산화는 약이 아니라 당신의 세포가 스스로 젊어지도록 돕는 생명 시스템입니다. 양배추, 당근, 토마토, 그리고 팽이버섯, 이 네 가지는 노화의 불을 천천히 식히는 식탁의 약입니다. 세포가 조용히 회복을 시작할 때 몸은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덜 피곤하네. 그때가 바로 당신의 세포가 다시 젊어지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화를 늦추는 세포 방어력, 항산화의 과학입니다. 5. 음식이 약이 되는 삶. 식탁이 바꾸는 노년 건강. 약보다 강한 것은 음식입니다. 그리고 약보다 오래가는 것도 음식입니다.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보며 저는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됐습니다. 사람의 몸은 스스로 낫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힘이 깨어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잘못된 식사입니다. 우리가 늙는 이유는 세포가 약해져서가 아니라 세포가 더 이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막히고 장이 느려지고 근육이 줄어드는 것, 그 모든 출발점에는 식습관이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약을 처방했습니다. 하지만 약으로만 치료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식탁이 바뀌지 않으면 약의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식탁에는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단백질을 매 끼니마다 채워야 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재료이자 면역의 기초입니다. 두부, 계란, 생선, 버섯 같은 식품을 중심으로 구성하면 노년에도 체력과 회복력이 유지됩니다. 둘째, 색깔 있는 채소를 매일 섭취해야 합니다. 초록색, 주황색, 붉은색 채소에는 각각 다른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양배추의 설포라판, 당근의 베타카로틴,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서로 다른 기관을 보호하면서
몸 전체의 염증 반응을 조절합니다. 셋째, 좋은 지방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들기름, 참기름, 올리브유 같은 불포화 지방은 세포막을 보호하고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합니다. 지방을 무조건 피하는 식사는 오히려 뇌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기억력 저하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만성질환은 호전됩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은 결국 생활의 병이기 때문입니다. 식탁이 변하면 혈당이 안정되고 혈관의 염증이 줄고 체중도 서서히 내려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다시 깨어납니다. 한때 저는 병원을 떠날 수 없는 환자들을 보며 안타까웠습니다. 그들은 약을 한 움큼씩 먹었지만 점점 더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식습관을 바꾼 환자들은 달랐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 얼굴빛이 달라지고 걷는 속도가 달라졌습니다. 음식이 약이 되는 순간 몸은 스스로 병을 다스립니다. 우리는 흔히 늙음을 두려워하지만 사실 나이보다 더 두려운 건 무기력한 세포입니다. 세포가 활력을 잃으면 마음도 따라 늙습니다. 하지만 세포가 살아있으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식탁을 바꾸면 세포가 깨어납니다. 그 순간 당신의 몸은 여전히 회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합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잘 먹는 것이 곧 잘 사는 것이다. 음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음식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먹는 행위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세포의 치료 행위가 되는 삶, 그것이 진정한 장수의 비밀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모든 음식, 양배추, 당근, 두부, 토마토, 팽이버섯, 이 5가지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닙니다. 몸속 염증을 줄이고 혈당을 조절하며 근육을 지키고 세포의 노화를 늦추는 생활 속 의학입니다. 매일 한 끼라도 이 식탁을 실천한다면 약의 양은 줄고 병원에 가는 횟수는 줄어들 것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좋은 약은 병원에 있지 않습니다. 좋은 약은 부엌에 있습니다. 당신의 식탁이 오늘부터 약국이 되고 당신의 식사가 곧 치료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평생 의사로서 전하고 싶은 마지막 의학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건강한 식탁의 이야기를 함께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식탁이 당신의 약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음식이 약이 되는 삶, 식탁이 바꾸는 노년 건강의 이야기입니다.